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5.7%로 집계됐고,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5.0%와 비교해서 0.7%포인트 높게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7시에는 0.3%포인트 높았는데 투표율이 지금 그러니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TK 지역 투표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투표를 보면 사전 투표에서 꼴찌였던 대구가 7시에 3.2%에서 8시에 7.1%로 상승해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6.7%, 대전이 6.4%, 충남이 6.2%, 경남과 충북이 각각 6.0%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50%를 넘겼던 광주는 3.9%, 전북 4.2%, 전남 4.1% 순으로 호남 지역은 투표율이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5.3%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투표입니다.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개표가 시작되는데, MBC, KBS, SBS 등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정각에 나올 예정입니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점에 나올 전망이지만 지난 대선 때처럼 박빙으로 나타날 경우 당선인 윤곽은 훨씬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바로 국민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오늘은 국민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 현역 광역 의원이 방귀를 들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양심상 도저히 찍지 못하겠다고 커밍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주인공은 대구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인 육정미 의원입니다. 1965년생으로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인 육정미 의원은 수성구의회 의원을 거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대구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으로부터 그만큼 큰 혜택을 받은 인물이 셈입니다. 그런데 어제 자신의 SNS에 나는 제명당할 듯 이런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을 극렬하게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지했지만 더 이상은 이재명을 지지할 명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준석을 열렬히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을 표피적으로만 알고 김인성 교수의 이재명 유시민이라는 책을 수십 권이나 구입해서 지인들에게 돌리는 등 열정적으로 지지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요? 이재명의 행적이 있고 인관성과 또 하는 말을 보고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비슷한 부류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대선에서 개표가 마무리되고 작은 차이로 패배하고도 대승적으로 승복하는 모습에 그 정도 차이라면 부정선거를 제기하면서 재개표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직 젊으니까 다음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그 직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송영길에게 물려받아서 출마하고 다시 당대표에 출마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왠지 괴이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행동이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육정미 시의원은 그때 그 괴이한 느낌이 이번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90%가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했던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정미가 아연실색했다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이재명에게 마음이 떠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정미 시의원은 사람이 모인 조직이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두면 제 아무리 독주를 하더라도 70%를 넘기기가 어렵다. 그게 공기가 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90%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이 됐다. 뭔가를 비틀고 왜곡하고 급박 아닌 급박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권력에 무릎 꿇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에서 일방적으로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걸 환호하고 마치 범죄자 이재명이 신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떠받들어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정미는 이 상황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재명 덕분에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괴담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되짚어봤고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왔던 형수 욕설도 들어봤다고 합니다.
찰진 목소리에 국민의 대다수는 평생 닮지 않을 것 같은 워딩을 듣고는 더 이상 이재명을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과 형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이재명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재명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은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정민은 이 글을 쓰면서 속이 후련하고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라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참 좋다. 민주당 경선 내내 그리고 지금 대선 내내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이번 대선에 김문수까지는 찍지 않겠지만 이재명을 찍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딸 세대를 위해서 이준석을 고민해볼까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왔으면서 이재명을 찍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정민은 아직도 상식과 합리, 넉넉하되 칼날 같은 비판 의식을 버리지 않으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라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의 영상을 함께 올렸습니다. 육정미 시의원의 어제 글은 사실상 탈당 선언이죠.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이다 보니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탈당 선언은 하지 않고 이제 굿바이 선언을 한 셈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육정미 한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육정미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투표장에서 다른 선택을 하거나 기권하는 민주당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선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5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5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둔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승리할 것에 대비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입법 지원을 위한 본회의 소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지우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개정안을 처리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처리 위반 처벌을 면소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서 6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본회의 우선 처리 안건으로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함께 허위사실 공표죄 여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마음대로 이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5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최상병특검법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순차적으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 입법 독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검법들을 통해서 자유우파의 실을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끝을 내기 위해서 초스피드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25일로 생각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댓글로 지적도 해주셨는데 첫 변론기일은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 이내에 법안을 공표해야 되는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11명이고 의결까지 하려면 최소 14명이 필요합니다. 장관 제청을 위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가 당연히 역할을 하겠지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찬성해 줄 것인지는 아직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장관들이 제대로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통과시켜줘서는 안 될 법안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싸잡아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내란 특검을 통해서 단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과연 겁이 나서 법안을 통과시켜 줄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재명은 18일 이전에 법안을 공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의 약간의 더 여유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은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지각 완성됐습니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임명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2주일은 빠듯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이틀 만에 본회의를 소집한 속내는 분명 이재명 구출작전인데
그 꼴을 보지 않으려면 오늘 모두 투표장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